자, 우리 보시면은 심사 기준입니다. 심사 기준 지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 기준. 심사 기준표는 저희가 지금 페이지 수가 지금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요 페이지 여시면은 보이실 거고요. 대기업 공공기관의 경우는 61페이지 보시면은 이 해당되는 페이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 페이지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소기업의 구성 요소만 제가 한 번씩 다 설명을 드리고 세부 지표는 이 다음 넘어가서 하나씩 제가 짚어드릴게요. 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점수를 획득하는 경우 인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게 한번 볼게요. 최고 경영치 리더십이 20점이고요. 가르치나 제도 실행 60점입니다. 그리고 만족도가 20점이에요. 이렇게 100점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점을 15점 더 줘요. 엄밀히 따지면 115점 중에서 60점 이상이면 되겠죠. 그렇죠? 중소기업은요. 그런데 최고 경영치의 관심 및 의지의 경우는 우리 대표이사님 인터뷰를 해서 보통 진행을 좀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서 점수를 하고 나머지는 다 실행 실적들입니다. 실행 실적들 다 하긴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우리 회사 딱 봤을 때 우리 회사는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 2.1항부터 5항까지는 특수한 대상자가 있어야 돼요. 그죠? 네,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사람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활용할 수 없는 경우의 대상자는 좀 불이익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은 해당 없음을 만들었어요. 해당 없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이 60점인데 요거 육아휴직 대상자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10점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10점의 항목을 심사를 안 합니다.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항목을 빼요. 이렇게 60에서 10을 빼면 50이죠. 그럼 우리는 분모를 50으로 놓습니다. 그죠? 50을 놓고 나머지 득점의 합으로 올립니다. 이렇게 분자를 그렇게 올리면은 그럼 50분의 50이 될 수도 있고 나머지 득점의 합은 이건 다 획득할 수도 있고 획득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50분의 0이 나올 수도 있고 10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60을 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비례의 한산이 되겠죠. 50분의 50이 되면 60점이 되죠. 예, 이런 식으로 한산이 되기 때문에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 회사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해당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출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항목들을 저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예,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뮬레이션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돼요. 우리는 몇 점씩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다음에 우리 몇 점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리더십하고 만족도는 다 정성평가입니다. 우리 만족도는 우리 기업 근로자가 만족하냐에 따라서 체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실행 실적은 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가점하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60점이 넘느냐 넘지 않느냐 요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연장 재인증도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표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다른 게 리더십이 15점으로 줄어들었어요. 5점이. 그죠? 나머지는 60, 가점 15점 동일합니다. 만족도도 15점 줄었어요. 그 5점이 어디 갔냐? 자체 점검 이력으로 10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여기 실행 실적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뭐냐? 저희가 한 번 인증을 하면 3년이 가죠. 그죠? 3년이 가는데 그렇다 보니까 매년 저희가 실적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나 사후 관리를 못 해드려서 이 실행 실적을 좀 입력을 해 주십사 하고 점수를 넣었어요. 우리가 앞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 사후 관리를. 매년 하셔야지만 나중에 연장 재인증 받을 때 이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첫 해라 올해 것만 입력하더라도 10점을 다 드려요. 근데 이제 우리가 3년 뒤에는 매년 입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를 하게 되겠죠. 근데 입력을 안 했다라고 하면 이 10점을 받을 수가 없겠죠. 이 10점이 꽤 큰 점수거든요. 본지표 점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매년 우리가 지금 요번에 입력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19년도 실적을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예, 사후관리 이제 시작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가점까지도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네. 지금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공공기관입니다. 대기업 공공기관도 있는데 동일합니다. 리더십 20점, 제도 실행 60점, 만족도 20점입니다. 이렇게 100점이고
가감점 10점이에요. 그럼 우리 대기업 공공기관 110점 중에서 70점 이상 획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작년 출산및 양육 지원이 만약 해당자가 없으면 이 해당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배점을 뺍니다. 배점을 빼고 나서 모수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 이런 방식으로 동일하게 계산을 합니다. 자, 대기업의 연장 재인증도 마찬가지 점수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중소기업은 33페이지 교재 펴시고 대기업 공공기관은 61페이지입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지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떻게 평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평가 척도와 평가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되는지. 자, 여기 최고 경영층이라고 하면 우리 회사의 대표 이사님이 보통 최고 경영층인데 우리는 임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임원까지도 보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대표 이사님이 참석하는 게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회사가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대표 이사님이 회사에 있는 날, 사무실에 있는 날로 잡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인터뷰를 길게 하지 않아요. 보통 하더라도 한 20분 정도? 이 정도 티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질문을 또 까다롭게 하지 않겠느냐, 어렵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예산 질문을 뭘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 건데 요겁니다. 그냥 질문하는 게 어떤 분이 참석을 하는지를 보는 거고요. 가중치나 성과에 대한 것들, 지속적 관심과 의지 수준, 여성 가해자 육성에 대한 방향 의지 이런 거 봅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너무 딱딱하게 뭐 육아휴직을 몇 명 쓰고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어떤 성과가 어떻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인드를 여쭤보는 거예요. 마인드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떤 조직 문화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꼭 답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대표 이사님의 마인드를 한번 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그렇기 때문에 예상 질문지는 달라고 해도 저희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방식으로 저희 질문하겠다. 그때의 티타임 때 서로 대화를 할 때 이런 것들의 질문을 통해서 끌어낸다. 답변을.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평가 척도에 의해서 우수나 매우 우수 혹은 보통 이런 정도 획득을 하시겠죠. 네. 그리고 또 점수가 반영되어 있는 게 지금 제가 여기 15점이나 나와 있잖아요. 지금은 제가 대기업 거 설명드립니다. 근데 제가 대기업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제가 대기업 위주로 설명드린 이유는 중소기업도 다 지표가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조만 아시면 되고 점수만 좀 계산할 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가 기준은 또 온라인 만족도 조사를 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근로자들 뭐 이메일이나 이런 연락처를 달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오신 담당자분, 실무자분한테 저희가 이런 온라인 만족도 조사 URL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회사마다 다 다르게, 다 다른 URL을 드릴 겁니다. 그럼 그 URL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면 그게 점수화가 다 이루어져요. 예,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6, 7월 정도에 요 온라인 만족도에 대한 URL을 드릴 겁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회사 담당자분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 직원들한테 이제 배포해 주시면 돼요. 뭐 인트라넷 배포하시든 메일로 배포하든 이런 방식으로 배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조직 관리자 인터뷰는 뭐 우리 인사팀장님 정도 되겠죠. 요분들한테 이제 우리 최경영층의 이제 관심과 의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질문해서 여기도 이제 답변에 도달을 합니다. 이렇게. 가족 친화 관련 프로그램 참여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기업에만 있는 겁니다. 요거는 대기업 공공기관에만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은 요 해당 내용이 없어요. 보시면은 이런 가족 친화 관련된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 대표님이 한 번이나 참석을 했느냐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있느냐를 보는 거겠죠. 예. 근데 뭐 예를 들면 가족 초청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이 여러 번 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같은 프로그램이다 보고 한 번으로 봅니다. 예. 같은 행사를 뭐 2번 참석했다. 그래도 한 번으로 봅니다. 예. 여러 가지 각각 다른 프로그램에 몇 번 참석했느냐를 봐서 총 3회 이상 참여를 하면 점수를 3점 드리겠다. 예. 요 가장 좋은 거는 대표이사님 사진이 좋은데 없으면 다른 증빙이라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실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친화와 관련된 전담 인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쪽 일만 하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데 거의 없겠죠. 많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점수 차이가 1점밖에 없습니다. 1점밖에 없어서 뭐 전임 아니면 겸임인데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선택이 되겠죠. 물론 잘하는 회사들은 있습니다. 예, 요 좀 아주 좀 큰 조직이 좀 하고 있겠죠, 그죠? 자, 연장 재인증 경우에는 인터뷰로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현장에서 인터뷰로만. 예, 연장 재인증 할 때도 인터뷰를 합니다. 반나절 하지만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인터뷰 평가로서만 하고 온라인은 하지 않는다. 재인증은. 예. 자, 이제부터 지표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입니다.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자, 보시면은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의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또는이란 말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둘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네, 둘 중에 하나란 얘기죠. 네.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분들이 대상이에요. 네, 모수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따져봤더니 11년부터 19년도에 출생된 자녀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모수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여기 위에는 요거를 한 번이라도 이용한 사람. 여러분들 육아휴직 얼마 동안 가죠? 한 번 가면? 다 다르죠, 그죠? 일반 회사들은 1년이라고 하고 어떤 이제 공공기관들이나 이제 공무원 조직은 한 3년까지도 보통 되죠. 네, 되는데 근데 우리는 1년까지 다 보지 않습니다. 한 달 이상만 써도 됩니다. 기본 한 번 이상이니까. 분할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만 써도 그 사람은 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번에 한 달 쓰고 다음에 뭐 6개월 쓰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도 한 번입니다. 왜냐하면 모수가 여성 근로자 수잖아요. 예. 한 명이 두 번 썼다고 해도 2가 되면 안 되죠. 그러면은 100%가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100%가 나와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지금은 뭐 현재는 바뀌었죠. 이제 우리가 그 재직한 게 이제 6개월 이상만 돼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19년도 기준으로 이전의 기준을 봤기 때문에 1년 이상 재직하신 분이 모수예요. 1년이 안 된 분은 모수에 넣을 필요 없어요. 19년 12월 31일 기준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제 기준으로 이제 넣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다른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왔다.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증빙만 되면 모수에서 빼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용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뭐 줄 그런 의무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방식으로 요거는 우리는 최소한 이게 모수가 작고 위에가 많아야지만 활용률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좀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육아휴직이 50%가 넘어야지만 대기업 공공기관의 경우는 만점을 맞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체크를 좀 잘 해주세요. 자,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요즘에는 이제 남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종종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건 비교하냐면은 우리가 또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를 또 다 알기도 쉽지가 않아요. 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용자만 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여성이 사용했다. 그러면 이제 이 모수가 이제 합산이 되죠. 남녀 근로자 수가. 그리고 이제 분자에서 몇 명이 사용했는지 이제 비율을 보는 겁니다. 남성이 몇 명 쓰면 이렇게 비율이 나오겠죠. 이 비율이 이제 높을수록 유리한 거죠. 여기 점수는 이렇게 봅니다. 요거는 대상자보다 사용자입니다. 사용자끼리 이제 계산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는 사용한 사람이 다 없어요. 그럼 여기는 해당 없으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봅시다. 자, 남녀 근로자 육아휴직 복귀입니다. 육아휴직을 잘 사용하고 복귀를 하셔야 되는데 복귀를 안 하는 경우 많죠. 그런 경우 많아요. 그죠? 개인적인 사정하에든 뭐든 간에. 근데 우리는 이제 보는 게 육아휴직을 이제 18년도나 19년도에 육아휴직을 이제 종료하신 분들 중에서 6개월 동안 재직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19년도 뭐 한 12월쯤에 복귀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계속 근무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럼 저희가 심사 갈 때도 그분이 계셔야 되는 거겠죠. 5월 말 정도까지는 최소한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확인되면 복귀한 거죠. 네, 그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6개월 이상 고용자를 보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퇴사자 실적도 넣으셔야 됩니다. 예, 그렇죠? 우리는 앞단의 거는 앞단의 육아의 경우는 퇴사자는 12월 31일 근로자가 아니면 빼는데 지금의 경우는 퇴사자도 넣는 겁니다. 예, 퇴사자도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귀율이기 때문에 그분 퇴사했을 때 숫자가 카운팅이 돼야지 나오겠죠. 안 그러면 100% 아니면 0%가 나오겠죠.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출산 전후 휴가 고용 유지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90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개월 이상 재직을 하시면 돼요. 예, 재직 안 하고 퇴사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 있죠. 육아휴직을 바로 쓰는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이 고용이 유지가 되는 걸까요? 되는 게 아닐까요? 되는 거죠. 아이고, 그 사람은 퇴사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예, 고용보험 살아있잖아요. 그죠? 고용 유지입니다. 고용 유지입니다. 이렇게 요구교도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 이상 사용한 경우다. 5일 이상 사용한 경우. 그런데 이제 시작일 기준 자체가 우리가 이제 주말도 포함을 시켜드려요. 주말도. 근데 시작일 기준으로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수, 목, 금 하면 토일까지도 포함시켜드려요. 5일로. 예, 근데 이제 월요일날 이제 썼다. 그럼 월화수밖에 안 됩니다. 시작일 기준으로 그냥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5일 기준으로 볼 때. 그러니까 시작일 기준으로 5일 되느냐 안 되느냐. 주말 포함해서. 예. 일수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 이런 경우도 저희가 조금 이거 넓게 봐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배우자 출산휴가 같은 경우가 이것도 지금 배우자 출산휴가 지금 10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지금 5일로 한 거는 19년도 10월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는 전체적으로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5일까지 본 겁니다. 예, 5일까지 본 거고, 출산일 기준은 30일 내는 개인 연차를 활용하더라도 실적을 인정해 드릴 거예요. 예. 만약 이틀 썼다. 3일 쓰고. 그때 유급이잖아요. 유급이고 2일이 무급이니까. 뭐 2일 더 썼다 그러면 5일도 넣어 드릴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입니다. 이것도 2개년도를 좀 보고 있는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를 찾기가 좀 쉽진 않죠. 출산한 사람이 임신하신 분이니까 그분들을 역으로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역으로. 우리가 20년도든 19년도에 출산하신 분들이 임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요분 대상이고, 그분들 중에서 임신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도 점수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당 없음 처리를 이런 경우에 합니다 라고 해서 뒷장에 이제 넣어드렸어요. 네, 넣어드렸기 때문에 요거를 체크를 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연근무제입니다. 유연근무제 같은 경우는 뭐든 제가 19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19년 31일로 보시는데, 총 인원수가 돼서 유연근무제를 얼마만큼 활용을 했느냐를 보는 겁니다. 한 명이 여러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1입니다. 여러 개 하더라도. 예, 왜냐면은 요거는 근로자 수분은 근로자 수기 때문에 중복 체크는 안 돼요. 이런 것도 이제 중복 체크하는지를 좀 잘 봐주셔야 돼요. 예. 탄력 근무제는 이제 주 40시간이 되도록 이제 사용하는 제도죠. 예. 시차 출퇴근제하고 차이는 그 아침에 출퇴근이 다른 거죠. 요거 같은 경우 시차 출퇴근제 같은 경우는 하루에 8시간을 꼭 채워야 되지만, 이런 탄력 근무제 같은 경우는 하루에 8시간 채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시간하고 이 제도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재택근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이제 근무하는 게 재택근무가 보통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제 근무는 원래 나는 주 40시간 일했는데 단일제 근무 시간 줄여가지고 근무하고 싶다, 이렇게 전환했던 분들이 있으면 이걸로도 되고요. 재량 근무 같은 경우도 이제 주 40시간이긴 한데 뭐 내가 뭐 더 일을 많이 하건 적든 간에 그 일한 걸 보겠다, 더 적게 하든 간에 이런 것도 제가 보통 IT 회사들이 이런 것들 많이 하죠. 그 이제 스마트 워크센터에 있는 것도 이렇게 인정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제도를 활용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면 유연근무 제도를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정시퇴근제도입니다. 정시퇴근제도. 정시퇴근제도를 하는데 우리가 앞에 보면은 그 전에 제도들은 보통 이제 19년도에 실적 이전 실적을 많이 봤는데 요거는 20년도에도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시퇴근을 운영하셔도 신청 전에 하셔도 되는데 보통 가족 사랑의 날이라고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정한 날은 매주 수요일이었어요. 근데 뭐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일주일에 하루 잡으시면 돼요. 일주일 잡으시고 원래 우리가 빨리 퇴근하는 조직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간에 다 계층 간에 또 눈치 보고 아직까지 퇴근을 못하는 문화도 있기 때문에 그 날만큼 이제 정해주는 게 좋거든요. 캠페인 같은 거예요. 캠페인.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매주 수요일에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공지를 해드려요. 그러면은 그렇게 좀 퇴근하는 게 눈치 안 보고 좋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캠페인으로 계속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점을 받으려면 우리 회사가 PC오프제를 활용을 하시든지, 근데 그 회사 규모에 따라서 PC오프제를 활용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죠. 비용도 들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부서장 인사평가에 이제 반영을 하는데 보통은 뭐 이런 방식입니다. 보통 이제 야근 필요하면은 이렇게 그 인사팀인에게 접수를 하고 나서 야근을 하는데 야근을 안 하고 이제 무단 적발이, 그러니까 그런 접수를 안 하고 적발이 됐다라고 하면 해당 부서장 인사고과에 좀 반영이 되는 이런 구조의 인사 체계가 좀 갖춰져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만큼의 이제 정시 퇴근하는 날만큼은 그렇게 야근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이것도 점수가 구조를 그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친화 직장 교육입니다. 직장 교육은 여러 가지 교육이 많이 있죠. 뭐 부부 교육이든 부모 교육이든 관리자 대상 교육이든 신입사원 OT든 이렇게 있는데 요 신입사원 OT 우리 회사에 이제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우리 복지제도 이런 거 소개하는 것도 넣을 수 있어요. 예, 요거까지도 하나 포함해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지도 가족 친화 프로그램의 하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요것도 교육이라고 제가 봤습니다. 봐서 요거는 이제 같은 프로그램이 1년에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보는데 한 번만 하더라도 3점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온라인 교육도 저희 가족친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 교육을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듣거든요. 이런 교육들은 전 직원 10% 들었다, 20% 들었다 해서 점수가 이렇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런 것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족도입니다. 만족도는 우리가 온라인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인터뷰 조사 나눠지는데 온라인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근로자 수에 따라서 몇 명이 해야 되는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60명이 안 된다. 그럼 직원의 50%. 60명에 300명 미만이다. 한 30명 이상은 해야 된다. 그리고 300명이 넘으면 최소 10명 정도는 해야 된다. 10% 정도는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온라인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각각 10점씩 배점이 돼 있어요. 저희가 현장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은 한 20명 정도를 리스트를 주세요. 각 부서와 그리고 성별도 나눠주시고 이렇게 형태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곱하기 2가 되겠죠. 관리자 4명, 여기 8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이분들을 저희가 그날 당일날 심사원이 샘플링해서 이분 좀 모셔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심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인터뷰할 때는 회의실이 별도로 하나 필요해요. 그리고 심사하는 곳도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로 회의실 2개가 필요합니다. 심사할 때 필요하니까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심사를 하게 되면 9시 반에서 한 5시 정도, 이 시간 정도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장 재인증 같은 경우는 지금 없는 게 오프라인이 없죠. 현장에서 인터뷰하는 게 없죠. 온라인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연장 재인증은.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생겼던 자체 점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 실적을 입력을 해주시면 시행 실적이 있다라고 하면 10점을 드립니다. 지금 올해는 재인증과 연장 대상이 우리가 해당되는 기업이고 신규는 이 내용은 해당이 없죠. 연장 재인증 대상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하셔야 된다. 이거는. 네.
자체 점검 이용하는 방법도 요런 페이지에서 좀 진행이 좀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별도로 저희가 한번 안내를 좀 해드릴 거예요. 어디에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된다라는 것들 간단하게 한 페이지 정도만 좀 보여줬습니다.